by between 3 and 4.5% generally across these markets. We're red everywhere, essentially, down by 4, 5%. We're down over 16%. Dow at the same time has fallen about 18%. The stock market is now down 21%. What in the world is happening on Wall Street? 2-year no yields went from 190 to 166 in the blink of an eye. And we're not getting the bid wanted. We're not getting the stop trading, and we see where the buyers are. We're just every day they're pounding it. Can't look at it after you buy it. It's so horrible. But we've had an 8-day losing streak in the Dow that in percentage terms puts it on. 1929년 10월 24일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검은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부자였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됐고 누군가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던 바로 그 순간 딱 한 사람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던질 때 그는 기다렸고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그는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4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인 남자, 그의 이름은 제시 리버모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월스트리트를 지배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을 읽는 감각, 군중의 공포를 냄새 맡는 본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전 재산을 걸어버리는 배짱까지. 그는 마치 미래를 먼저 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1940년 뉴욕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끝냅니다. 왜였을까요? 하루에 4조 원을 벌었던 사람도 결국 무너졌다는 것.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이 두 사람과 같은 시대, 같은 투자 철학, 심지어 같은 종목을 샀던 투자자. 그의 이름은 릭 게린입니다. 당시 버핏은 말했습니다. 릭 게린은 우리보다 더 똑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버핏과 먼거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됐고 릭 게린은 전 재산을 정리한 뒤 $40만 남긴 채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폭락장에서 빚이 그의 목을 조였고 시장은 그의 철학보다 먼저 그를 청산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샀는가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것.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고. 돈은 계속 찍혀 나오고 우리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걸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 숫자 자체는 그대로니까요. 월급은 들어오고 카드도 긁히고 당장 매일 망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10년 전보다 집은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더 멀어졌나요? 열심히 일하면 예전보다 더 빨리 자유로워지나요? 아니면 죽을 만큼 일해도 계속 제자리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 예전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오래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천천히 가난해지는 게임이 되어버렸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묻습니다. 뭐 사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투자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유튜브에서 좋다니까, 그래서 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무섭고, 오르면 늦은 것 같고, 옆 사람이 더 벌었다고 하면 흔들립니다. 더 자극적인 정보가 나오면 또 갈아탑니다. 마치 꽃 따라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오늘은 반도체, 내일은 2차 전지, 다음 주는 AI, 그 다음은 코인.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수익이 아니라 피로감입니다. 여러분, 확신 없이 산 자산은 절대 오래 못 들고 갑니다. 인간은 이해한 만큼만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투자하는지가 명확해야 어떻게 투자할지가 나오고, 그래야 무엇을 살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더 많은 자산을 가지려 투자하십니까? 왜 부동산에 투자하시나요? 왜 미국 주식을 사고 혁신 기업에 투자하십니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고 믿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왜 끊임없이 더 나은 자산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여러 영상을 통해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 타이틀과 명함 없이는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든 적 없고 철저히 월급에 의존된 상태니까 경제적 자립이 아니실 겁니다. 매일 8시간 근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삶. 그게 과연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삶일까요? 더 큰 문제는 매년 실질 인플레이션이 8% 이상 오르는데 우리 연봉 인상률로는 절대 이걸 못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욕심부리지 말라는 뻔한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하는 건데? 네,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3편에서 가지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인지, 왜 퍼스트무버 혁신 기업인지, 왜 부동산인지, 그리고 2030년까지 제가 이 3가지만 사는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